혈액 검사는 따로 안 하고요. 싸그리 처벌받고 모두 없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동물병원 산책 맛동산의 김수의사입니다. 오래전에 분양샵 연계병원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양샵과 연계동물병원의 지저분하고 불법적인 관계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는 수의사법에 쓰여져 있는 대로 싸그리 처벌받고 모두 없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과거 영상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샵에서 분양 시 앞으로의 진료, 접종, 수술을 할인해준다고 미리 약속해둔 병원, 즉 연계병원으로 소개를 하고 내원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병원은 지속적인 신규 손님 유입이라는 이득을, 분양샵은 분양된 아이들의 잘못된 상태를 숨겨 컴플레인을 감소시키는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이득만 본다면 참 좋을 텐데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죠. 손해는 누가 보느냐? 바로 분양받은 분들, 연계병원에 온 보호자분들이 받게 됩니다. 눈앞에서는 당장 지출되는 몇만 원이 감소해서 이득을 본 것처럼 보이지만 분양된 아이들의 상태를 알 수 없고 저가 수술과 질 낮은 수의료 서비스를 받음으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병원에 내원하는 보호자분들은 흔히 말하는 호구입니다. 물론 속이는 분양샵과 연계병원이 잘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속이려고 한 것들이 잘못이지 속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고 알아보면 자기가 어떤 손해를 보는지 알 수 있는데 당장 눈앞에 있는 1, 2만원, 그 1, 2만원 때문에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호구분들은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기존에 그 병원을 계속 다니던 기존 호구와 새롭게 분양을 받고 그 병원을 내원한 새로운 호구. 아니 갑자기 기존에 그 병원 다니던 사람은 왜 호구가 되느냐? 사실 새로 분양받고 온 새로운 호구들보다는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이 더 큰 호구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 그 병원을 오래 다닌 건 오히려 난데 그 병원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도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호구가 아니고 뭡니까? 어떤 사업장을 오래 자주 찾아주신 분들을 단골이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에도 몇 년째 저를 찾아주시는 단골 보호자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동물병원에 다니는 보호자분들에게 제가 무언가를 챙겨드려야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된다면 저는 이런 단골 보호자분들을 먼저 생각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몇 년간 저를 믿고 아이를 맡겨주신 고마운 분들이니까요. 병원에 오신 모든 분들을 똑같이 대해드리는 게 원칙이겠지만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저를 오래 믿고 지켜봐 주신 분들 뭐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고 그런 보호자분들이 기르는 아이들을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단골인 나는 정가에 받는 서비스를 새로 들어오는 손님들은 더 싼 가격에 받고 있다. 그게 호구가 아니면 뭘까요? 거기를 왜 다녀요? 동물병원 완전 포화인 대한민국에서 한 블럭만 옮겨도 새로운 병원이 있는데 호구 취급 받으면서 그 병원을 다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연계병원인지 몰라서 그냥 다닌다. 연계병원인지 아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눈 가리고 있어도 새로 분양받은 아이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아무리 귀 막고 있어도 연계다, 할인이다, 어디서 분양받았냐 다 들립니다. 아 나는 그래도 다 다른 거 모르겠고 그냥 여기 수의사랑 병원 좋아서 다닌다. 그런 수의사가 멀쩡할 거라고 생각한 보호자분들의 판단 미스 때문입니다. 이런 연계병원 리스트나 소문을 수의사들이 듣게 되면 다른 수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오진 그렇게 자주 하고 수술 그렇게 이상하게 하더니 연계하고 있었네. 학교 다닐 때도 평소에도 인성 문제 있더라. 등등 멀쩡한 수의사가 하는 행동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것도 다 상관없고 그냥 싸서 다닌다 하는 분들에겐 사실 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싼 게 최고면 싼 데 찾아다니셔야죠. 싸고 좋은 데도 가끔은 있는데 연계하는 병원 중에 좋은 병원은 없습니다. 그냥 싼 병원만 있을 뿐이죠. 연계하는 병원 중에 좋은 병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 병원 찾아와 주시는 손님과 나한테 거짓말을 하게 하는 분양샵, 이 둘 중에 분양샵을 더 높게 치고 있는 병원을, 그런 병원이 손님에게 더 좋은 병원일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분양샵에서 소개받고 새롭게 등장하시는 뉴 호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분양샵에서 연계 병원들을 그냥 알려줬는데요. 요즘에는 심지어 돈까지 더 내야지 해준다고 합니다. 메디컬 케어, 의료 서비스, 연계병원 케어 등등의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추가금을 받고 연계병원을 알려준다고 하네요. 분양샵의 소소한 추가 돈벌이 수단이 되겠습니다. 분양 당시 제시하는 실제 서류로부터 이것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류에 보시면 위쪽에 파보, 홍역, 코로나 장염 등 전염성 질환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막 분양받은 아이들이 이런 질병에 걸리는 경우는 대부분 분양 당시부터
이런 질환에 이완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현재 분양법과 관련되어 15일 이내 이런 질병이 발생할 시 판매자가 치료, 환불 또는 교환을 해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질병에 걸려있는 아이를 판매한 것이니 판매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죠. 적절한 접종과 환경적 격리만 잘 된다면 15일 이후에 이런 질병에 걸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계병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절대 해주지 않을 것이고 아이가 온 환경과 분양샵의 잘못을 절대 말하지 않겠죠. 보호자분들이 잘못했다고나 안 하면 다행입니다. 중성화 수술도 다른 곳은 이렇게 비싸지만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수컷 검사 없이 10만원, 혈액검사를 하면 총 13만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뒤쪽 페이지에 양심을 팔아먹은 동물병원 영업 중인 10여 개 병원이 나와 있고요. 검색이나 전화를 통해 알아보니 심지어 2군데 정도는 수의사가 개설하지 않은 사무장 병원, 불법 샵병원으로 추정됩니다. 자체가 불법의 온상인 셈이죠. 리스트의 병원에 제가 직접 전화해서 실제 수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병원들은 원래부터 저수가, 저품질의 진료를 하던 병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쓰여있는 이 금액으로 절대 해오지 않았을 게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병원이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 중성화 수술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네. 네, 여보세요? 네? 네, 10만원에 해주신대요, 언니. 얼마요? 10만원이요. 아, 10만 원이요? 네네네. 아, 여기에 그러면은 지금 혈액검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사실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혈액검사를 안 해요. 들으셨어요? 원래 10만원입니다. 간단한 수술은 맞지만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인데 수술 전에 검사가 필요 없다고 하네요. 제가 배운 수의학은 그렇지 않은데 이분은 어디서 배우신 걸까요? 수액과 진통제는 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전화 가격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수술이요. 수술비는 15만원이고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 중성화 수술 비용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그러면 15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곳은 15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즉 10만원을 내고 가입한 메디컬 케어 서비스를 통해 수술을 하는데 13만원이 들고 원래 수술 가격은 15만원인 것입니다. 회원을 혹시 가입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9만 원이고 네네. 회원 가입을 안 하면 15만 원이고 네네네. 아, 그 15만 원에는 혹시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네, 뭐, 마찰비랑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혈액검사도 혹시 포함되어 있는 아, 건가요? 혈액검사는 따로 안 하고요. 이 두 곳 외에도 다른 곳들을 전화해보니 대부분의 병원이 후처치는 없고 혈액검사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수액은 안 줄 것이 거의 100% 확실한 곳들이고요. 정말 말 그대로 싼 수술인 겁니다. 10만원을 더 냈는데도 그냥 저런 병원들에 가서 싼 수술을 당하고 오는 겁니다. 좀 솔직하게 공개해서 저희 병원 지금 현재 수컷 일반 중성화 수술 22만원 받고 있습니다. 페이닥터가 없는 작은 병원이기 때문에 원장인 저 혼자서 준비하고 수술하고 케어까지 전부 합니다. 수술 전 혈액 검사하고 기본 약물 처치, 수술 전으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수액 처치하고 전신 마취는 당연하고 수술 부위에도 부분 마취를 진행합니다. 다음날 후처치하면서 아이 컨디션 체크하고 일주일 뒤에 발사하는 날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사실 저는 더 받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수의료 서비스가 그 금액 이상의 가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가격적인 저항 때문입니다. 주변에 저런 싼 병원들이 넘쳐나고 보호자분들은 금액을 첫 번째로 생각하시니까요. 너도 싸게 하면 되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싸게 하려면 저런 꼴사나운 병원들과 똑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혈액검사도 생략하고 수액처치도 생략하고 진통제도 안 주겠죠. 처치는 뭐예요? 실밥은 가까운 병원에서 푸십시오. 그런 식으로 수술 받아서 가족으로 데려온 우리 아이 아프지 않고 참 수술 잘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유지비가 안 나와서 폐원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수술하고 양심 팔며 돈 벌고 싶진 않습니다. 서류에 나와 있는 것 외에 더 중요한 사실은 지난 연계병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호자분들이 아이들에 대해 알아야 할 내용을 다 알지 못한다는 데 있죠. 선천적인 문제, 잘못된 행동 문제, 현재의 건강 상태, 실제 생일 등 보호자분께서 꼭 아셔야 할 내용을 연계병원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편이 아니라 분양샵의 편이기 때문이죠. 이 내용은 지난 연계병원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의 팁으로 접종을 하면서 주변에 좋은 병원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접종하고 중성화하는 내내 집에서 멀고 이상한 병원 다니느랴 집 근처에 어디에 병원이 괜찮은지를 찾아볼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진짜 크게 아플 때 말고 간단한 접종, 심장사상충 예방 등을 통해서 집 근처의 병원들을 돌아보고 보호자분과 우리 아이와 잘 맞는 병원을 찾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찾아보고 누적해 놓은 기록이 있다면 아이가 정말 아플 때 큰 검사 없이 기존 아이의 히스토리를 아는 병원에서 적절한 진료와 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이의 히스토리, 아이들이 갑자기 아파서 밤중에 24시 병원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아이의 히스토리를 모르니 검사할 수밖에 없고 검사비 때문에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오게 되고 아이는 아프고 보호자는 실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보호자분들께서 무슨 잘못이겠어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단어가 기분이 나쁘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도 알려주시고요. 우리나라 동물 분양 시스템 꼭 고쳐야 하지만 사지 말고 입양한다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분양받으시는 상황이라면 이런 내용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양샵에 헛돈 쓰지 마시고 헛돈을 쓰고도 알아야 할 내용을 모르고 넘어가지 마시고 헛돈 쓰고도 우리 아이들 싸고 낮은 진료, 질 낮은 진료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분양샵들은 그냥 분양만 잘하면 됩니다. 거짓말로 커버해줄 동물병원 구하지 말고 그냥 제대로 된 애들 분양하고 생일 거짓말 하지 말고 2개월 넘은 아이들 분양하면 됩니다. 보호자분들이 알아서 집 주변 좋은 병원 찾을 수 있는 기회 그냥 두십시오. 수준 낮은 자기 커버 쳐줄 병원으로 보내서 보호자분들이 피해받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연계하는 병원들 좀 제대로 삽시다. 남들이 수의사 욕한다고 그렇게 욕먹을 짓 하면서 살 겁니까? 그렇게 거짓말로 돈 벌어가면서 집에 있는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돈 좀 벌면 자기는 마치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것처럼 병원 확장하고 학교에 기부하고 강의도 나가고 분회장, 모교회장 하고 신분 세탁할 겁니까? 우리도 다 아는데 더러워서 말 안 하는 것 뿐이지 과거에 어떤 식으로 병원 해온 거 다 압니다. 지금 이 리스트에 있는 병원들 이름 지워질 것 같습니까? 아무도 기억 못해도 제가 여기에 남겨두겠습니다. 연계병원 소개해가며 추가이익 얻고 잘못 감추는 분양샵들과 거기에 붙어 기생하며 보호자분들에게 거짓말하는 연계병원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보호자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희 수의사들도 더 노력하고 자정하고 직업적 윤리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